서울시가 최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반바지 착용 등을 권장하는 쿨비즈 운동을 시작했지만 정작 직장인 남성 복장에는 별 변화가 없다는 게 의류업계의 분석입니다. 한 의류업 관계자는 남성 직장인은 여전히 짙은색 정장 바지에 밝은 셔츠에 일률적인 펭귄 룩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 혼자 튀면 손해다라는 내면화된 집단주의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패션에 무감각했던 기성세대가 만든 무형의 복장 기준에서 일부가 이탈할 경우 다수가 불편해하고 그런 시선이 심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네, 이동영 차장이 갑자기 변신했습니다. 쿨비즈인가요? 네, 재킷을 벗고 네. 넥타이도 풀으시고 소매도 걷었네요. 예, 그 방송에 출연할 때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 때문에 넥타이를 메고 정장 차림으로 나오는 게 기본인데요. 네. 요즘에 그 유행하고 있는 그 쿨비즈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켓을 벗고 또 이 넥타이 좀 클러봤습니다. 네. 넥타이만 풀러도 한 2도 정도 좀 시원해진다고 그래요? 뭐 실험을 통해서도 검증이 됐다면서요? 뭐 실험이 아니라 지금 클러 보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 좀 날 정도인데요. 네. 아니, 기왕이면 색깔 있는 셔츠 입으면 쿨비즈에도 패션까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쿨비즈라는 게 사실은 일본에서 한 5, 6년 전에 먼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총리, 뭐 공직자 모든 분들이 넥타이 안 매고 이렇게 풀고 그리고 일본은 사실 6월부터 9월 달까지 넉 달 동안을 이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데 우리는 뭐 서울시청 직원들하고 일부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예, 그 공직 사회에서는 사실 그 그동안에도 여름에도 계속 정장 차림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네. 그 서울시에서 이제 쿨비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6월 말에 이제 선언이 돼서 그 박원순 시장이 그 반바지를 입고 패션쇼에 참가를 했고요. 또 실제 그 서울시 의원이 얼마 전에 엊그제죠. 네. 반바지를 입고 시정질의에 나서서 또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반바지나 이 샌들 차림의 공무원을 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렇게 반팔 이 셔츠와 그다음에 이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다니는 공무원들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반팔 셔츠에 보통 흰색이잖아요. 검정색 바지 하면 너무 공무원 유니폼 같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왜 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입는지.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 현실적으로 보면 그 백화점 조사를 해보니까 네. 흰색 셔츠의 이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80%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20%를 그 색깔이 있는 그런 셔츠들이 차지할 정도로 이 흰색 셔츠가 아주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데 아까 방송에서도 VCR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이 획일화된 이 집단 문화 그 회사에서도 약간 컬러가 있는 색상을 입게 되면 야, 너 요즘 뭐 뿌리냐? 너 일 안 하냐? 뭐 이런 반응을 이렇게 금방 받기 때문에 네. 직장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흰색에 검은색 계열의 바지 뭐 이런 그 패션으로 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경제부의 이은우 차장 나와 계십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일반 기업들도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아이템을 다루긴 했는데 기업마다 패션 문화가 또 다르다 그래요? 매우 다르죠. 그러니까 대체로 큰 기업, 또 오래된 기업, 좀 보수적인 문화가 있는 기업들은 정장을 고집을 하고 실제 직장 상사가 편히 입어라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을 고집고 들으면 직장 생활이 피곤해진다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우 차장도 오늘 별로 쿨비즈는 아니신데 평상시 취재도 이렇게 다니시나요? 아니면 오늘 방송 출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러셨나요? 쿨비즈죠.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 터틀넥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모티죠. 네, 이걸 입고 목 올라오는. 나와서 네. 청바지 차림에 이렇게 직접 프레젠테이션하고 브리핑하고 그러는데 우리 CEO 가운데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스티브 잡스의 옷이 과연 이게 뭐 우리나라 문화하고 매칭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스티브 잡스를 만들어준 것이고 이 터틀넥과 청바지가 스티브 잡스의 상징처럼 됐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브 잡스의 이런 그 패션도 우리가 한번 뭐 그대로 따라할 건 아니지만 우리의 직장 문화에서는 과연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보도가 이런 게 계속 나왔는데 그 서울시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뭐 나이가 50 정도 되는 50대 남자분들은 그런 옷을 입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해 할 수는 그러겠죠.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안 입던 옷이니까. 그리고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학교 때부터 개성을 발휘하지만 교복만 입고 자랐는데 그런 캐주얼 옷이 소화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가 직접 사본 경험도 네. 적고 또 이렇게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바지를 최소한 이 정도를 입어야
내가 그래도 화이트 칼라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무직에 종사한다. 네. 아직까지도 그런 그 좀 낡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이 원색을 입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스티브 잡스 얘기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외국 기업은 어떻습니까?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복장이 좀 자유롭고 그러지 않을까요? 복장이 자유롭고 뭐 어떤 뭐 특정 기업을 뭐 예를 들어서 못하지만 뭐 네. 듀퐁 같은 기업은 연말에 임원들끼리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그 사우나 도크에서 하는 뭐 실제로 사례도 있었고 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뭐 CEO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 동안, 란도 세일이라고 그래갖고 아주 획일화된 그, 가방을 메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그 교복 시대가 이제, 교복이 살아있긴 있습니다만, 두발 자유가 됐고, 이래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일본에서 한국을 좀 부러워하는 내용이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란도셀이라는 그 일본 학생들 그 고유의 가방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딱 색깔이나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하지만 이게 뭐 규격화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알아서 학부모들과 함께 이거 선택을 하는데 계속 획일화된 것들만 하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일본 안에서 공부하고 일본 안에서 이 회사에 다니는 이런 문화가 이제 점점 네. 번지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서 공부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에는 자 이런 획일화된 문화가 우리를 망치고 있고 한국의 진취적인 젊은이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이 획일된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의 그 진취적인 면에 대해서 대단히 그 불어하고 있는 정도가 있으니까 우리의 그 장점을 좀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